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전당대회가 다가옴에 따라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공세도 굉장히 저열해지고 저질스러워지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야, 진짜 개딸들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하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저열하고 저질스러운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공세가 프레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습니까? 처음에 같은 경우는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서 원희룡 전 장관이 등장을 해버리니까 그것도 이제 유야무야 끝나버린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또 씌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배신자 생각해 본다면 원희룡과 홍준표 두 사람이 대표적인 배신자잖아요. 그 대표적인 배신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모질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한동훈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 운운하면서 배신자다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물거품이 됐고요. 세 번째로 꺼내들었던 게 이제 뭐였습니까? 이른바 한동훈 좌파론이었습니다. 한동훈이 좌파다라는 것인데 너무 좀 기가 막힌 얘기라 가지고 뭐라고 말도 못 하겠죠. 그쵸? 그나마 이 사람들이 근거랍시고 얘기했던 게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김경률이나 진중권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진중권 교수가 마치 한동훈한테 원의 자문그룹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언해주고 있다라는 라는 뇌피셜이 가짜 뉴스였죠. 사실은 그 가짜 뉴스가 이철규를 통해 가지고 확대 재생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번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 이철규가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해요. 자기의 노이즈 마케팅이 통했다라 그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참 진짜 딱합니다. 딱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진중권 교수가 마치 한동훈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좌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원희룡도 그렇고 지금 홍준표도 그렇고 그런 얘기 하는데,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홍준표, 원희룡도 제발 진 교수가 한번 와가지고 자기랑 대담 한 번만 해달라라고 사정사정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 또한 마찬가지로 진중권 교수한테 많이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기간 동안. 아니 그러면 윤석열, 원희룡, 홍준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좌파인가요? 이게 말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진중권 교수를 모셔다 놓고 대담까지 했던 사람이 원희룡이랑 홍준표인데, 그 원희룡과 홍준표가 아니 한동훈 너는 어떻게 진중권 교수한테 의논할 수가 있어? 너는 좌파야 라고 얘기하는 코미디가 어딨냐고요. 그럼 본인도 좌파가 되는 것인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좌파몰이를 했다가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역풍이 불어가지고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만 60% 이상으로 치솟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이죠. 문자를 5번 정도나 보냈다라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한 전 위원장이 씹었다, 일씹을 했다라고 하는 논란인데, 참 진짜 우리가 이런 지금 논란이 있을 시기인가라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듭니다. 자, 그러면서 원희룡 전 장관,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 거고요. 원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한동훈한테 사적으로 공천을 논의했다, 이런 것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한동훈이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에게 공천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했다라는 것인데, 원희룡은 가족이 없나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이 없으신가요? 원희룡 전 장관은 선거에 나갈 때 전략이 됐거나 정책이 됐거나 등등등, 누구를 보좌관으로 쓸지 등등등, 이런 것들 자기 와이프분과 논의를 안 하십니까? 와이프분께서는 지난 대선 때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다, 그런 식의 얘기까지도 방송에 나와서 하셨던 분 아닌가요? 아니 공천에 대해 가지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과 논의를 했다라는 게 뭐가 도대체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애당초 이런 게 없었다라고까지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추접스럽게 지금 노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 극우 쓰레기 유튜버들이 얘기하고 있는 무슨 장인과 관련된 문제, 그거를 지금 부각시키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선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원희룡이 자기의 어떤 실체라고 할까, 그 추잡스러운 본질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저조차도 놀라울 정도예요. 자, 그리고 이 지금 공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진중권 교수와도 원희룡 두 사람 사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일전에 진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죠. 원희룡 후보가
자기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관련해 논의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원희룡 후보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다음 기사도요. 지금 나와 있는 네 후보 중에서 선거와 관련해 저와 문자나 통화로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 분은 딱 한 명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원희룡 후보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제 의사였던 부인이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에게 정신병 진단을 내렸을 때 의료 윤리에 위배되니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까지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와 있는 4명의 후보 중에서 선거 관련해 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 유일한 후보, 그 후보도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원희룡 후보라는 것이죠. 이분의 강렬하고 집요한 요청으로 제가 비행기까지 타고 제주도까지 날아가서 대담을 진행했었다. 그 내용이 책으로까지 나왔다라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라는 겁니까? 진중권 교수가 한동훈 두 사람이랑 가까우니까 한동훈은 좌파다. 이렇게 지금 원희룡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진 교수가 지금 폭로라는 것처럼 뭐라는 거예요? 4명의 후보 중에서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문자나 통화로 의논을 했던 사람, 주고받았던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원희룡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4후명 중에서 선거 관련해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도 4명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또 원희룡이다. 자기가 그래가지고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대담을 나누고 책까지 썼다라는 것인데 원희룡 후보 측에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원외 자문그룹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진중권 교수가 거기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자문을 받았다라는 거는 가짜 뉴스였습니다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진 교수가 그런 식으로 한동훈한테 조언을 해줬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한동훈이 좌파가 된다면 우리 원희룡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 완전히 극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빨치산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진 교수가 뭐라고 합니까? 원희룡 씨, 내가 매우 불쾌하니 사과하세요. 똥줄이 타는 건 알겠는데 군자라면 아무리 똥이 마려워도 내색하지 말아야죠. 너무 구리네요. 이게 뭡니까? 후지게라고 한마디 또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막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 지금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진 교수 그리고 또 뭐 김경률 이런 사람이 엮여 있어 가지고 한동훈 좌파라고 하는 얘기가 다음 저희 그 사진도 좀 보여주시면은요. 진 교수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외부 자문그룹, 그 조언그룹 거짓말로 비난이 솟구쳤을 때 이철규 의원은 외려 의도했던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했다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기극 이게 바로 이제 문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공개된 거죠. 사기극의 한 역할한 CBS 김규환 실장의 말이니 틀림없을 것이다. 이번이라고 다르겠어요? 지금 원희룡이랑 좋아하고 있을 것이다. 다음 기사도요. 내밀한 문자가 공개된 것은 김 여사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 그걸 누가 해킹해서 빼냈겠냐. 이 모든 일이 패족이 될 위험에 처한 세력이 김건희 여사를 꼬드겨 버린 일이라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지난번엔 대통령실, 이번엔 아예 여사가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기사도 바로 보여주시면은요. 이후에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해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발을 뺐죠. 그랬더니만 김규환 실장에게 문자 내용을 왜곡해 흘린 것은 이철규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김규환 실장은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진 교수가 아는 한에서는. 반면 이철규와는 막연한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철규 쪽에서 장난을 친 것이 확실하고 애초에 원희룡 출마시킨 것도 그쪽이었으니까 이 또한 김규환 실장이 방송에 나와서 직접 자기 입으로 한 말이다. 아까 전에 그 표현이 제일 정확한 것 같은데요. 패족이 될 위험에 처한 세력. 그 세력이 왜 도대체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 패족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패가망신하게 되는 겁니까? 변화하는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이죠. 국민적인 흐름, 여론을 읽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딱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런 얄팍한 음모 따위로 지금의 여론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적인 어떤 염원,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된다, 대통령실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그런 여론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얄팍한 음모를 가지고 참으로 개탄스럽네요. 이런 어떤 얄팍한 술수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나아가서 보수우파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선봉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원희룡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